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코딩메이트 디모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커틀린에서의 기본적인 클래스 사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클래스의 생성자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요. 오늘도 play.kotlin-lang.org에서 따라해보세요. 사실 생성자는 지난 시간에 이미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바로 클래스 이름 옆에 괄호에 썼던 속성들이 그것인데요. 이것은 클래스의 속성들을 선언함과 동시에 생성자 역시 선언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생성자란 무엇일까요? 바로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들기 위해 호출하는 특수한 함수인데요. 지난 시간에 사용해보셨듯이 생성자를 호출하면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생성자는 인스턴스의 속성을 초기화하는 기능뿐 아니라 인스턴스 생성 시 필요한 구문을 수행하는 역할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시간에 선언한 형태에서는 인스턴스 생성 시 구문을 수행하는 기능은 넣을 수 없었는데요. 이는 init이라는 함수를 통해 수행이 가능합니다. init 함수는 패러미터나 반환형이 없는 특수한 함수인데요. 생성자를 통해 인스턴스가 만들어질 때 호출되는 함수입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person 클래스에 init 함수만 추가해볼까요? 클래스 안에 init을 쓴 후 중괄호를 친 후 init이 호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속성들을 출력하는 println 구문을 넣어봅시다. 이때 this는 인스턴스 자신의 속성이나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 클래스 내부에서 사용되는 키워드라는 점 기억하세요. 메인 함수에서 person 인스턴스를 3개 만들고 실행해보면 인스턴스 생성을 통해 init이 호출되어 3개의 인스턴스에 넣은 속성들이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성자를 사용할 때 항상 모든 속성을 수동으로 초기화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person 클래스를 사용하여 100명의 사람이 가진 이름과 태어난 연도를 인스턴스로 만든다고 해봅시다. 그중 90명 정도가 1997년생이라면 어떨까요? 당연히 1997년을 기본값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죠. 이때는 클래스 선언 시 기본으로 만드는 기본 생성자 외에 보조 생성자라는 것을 만들 수 있는데요. 보조 생성자는 기본 생성자와 다른 형태의 생성자를 제공하여 인스턴스 생성 시 편의를 제공하거나 추가적인 구문을 수행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보조 생성자를 만들어보죠. 보조 생성자는 constructor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는데요. init처럼 constructor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들고 괄호 안에 필요한 패러미터를 추가해줍니다. 여기서는 이름만 받는 생성자를 만들어보죠. 그리고 중요한 점은 보조 생성자를 만들 때는 반드시 기본 생성자를 통해 속성을 초기화해줘야 합니다. 보조 생성자가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도록 하려면 콜론을 붙인 후 this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기본 생성자가 필요로 하는 패러미터를 괄호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름은 받은 그대로 넘겨주고 연도는 1997년으로 고정하여 초기화하도록 만들어보죠. 그 다음 중괄호 안에 보조 생성자가 수행되는지를 println을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보조 생성자를 통해 인스턴스를 생성해보죠. 이번엔 연도 없이 이름만 넣어주면 되겠죠. 새로운 인스턴스를 3개 정도 만들어볼까요? 기본 생성자로 만들었던 인스턴스 외에 보조 생성자를 사용한 인스턴스 3개가 생성되는 것과 그 내용이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 생성자와 보조 생성자는 클래스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법을 제시함으로써 편의를 제공하는 기능임을 기억하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디모였습니다.